글짓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 영상에 이어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와 몸 2편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속절에 가는 몸의 형식 그리고 그것의 실제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더듬어 보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가 나는 모든 날 것에 대한 거부, 그것의 하나의 징표가 가슴의 해방. 왜냐하면 가슴은 해치지 않는다. 날 것을 한다는 것은 살육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여기서 옆길로 좀 세볼게요. 앞 영상 어딘가 모르겠는데 티탄 얘기를 하면서 이 여감독이 만든 첫 번째 영화, 티탄은 두 번째 영화인데 날 것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RAW로. 요거는 좀 정반대라서 한번 비교가 좀 돼서 얘기해 볼게요. 이 로라는 영화에서 내용은 수의학과에 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한 여대생의 얘기입니다. 이 여대생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완벽한 육식주의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육식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는 육식주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의학과에 그 과에 선배로서 이제 자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손가락을 잘라요. 그리고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인육이잖아요, 이게. 티탄이나 로하고 이 채식자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티탄과 로는요, 모든 사회적 관점이나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현미경의 현실적인 측면을 모조리 삭제하고 아예 영화적으로, 혹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지 영화가 보인다라고 얘기했다면은요, 채식주의자는 제가 처음에 사회적으로 분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되는데, 그게 전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인물들이 모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그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입출구가 있다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단 두 개가 아니라 또 다르게 읽으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여지, 저는 이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 근데 로하고는 정반대로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에서 갈 때까지 가는 채식주의자를 가는 것이고, 둘 다 몸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나 채식주의자가 공유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상하게 직접적이고 날 것 그대로고, 공포스러운 꿈이나 악몽의 재현, 뭐 이런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읽는 독자도 그렇지만 영화로 만들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은 공이 같은 무게감으로 전달된다. 다만 다른 점은 로 같은 영화를 사회적 관점이나 도덕적 개념이나 가족의 이제 개념으로 현명을 들여다보고 보면은요, 도무지 볼 게 없고 말도 안 되는, 심한 경우에 뭐 감독 목 조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식주의자로 돌아왔어요. 영의 속죄의 그 과정의 실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수가 몸을 바치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헌신 과정, 헌신이 sacrifice 아닙니까? 그걸 희생인데 우리나라 말로 헌신으로 번역하면 몸을 바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타협 지점에서 오케이 해버리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나 속죄 끝났어, 이게 아니더라. 이 소설의 집요함이랄까, 매력적인 포인트가 집요하게 물고 떨어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소설가 자신도 잘 모르면서 계속 가보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날 것에 대한 거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야.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본다. 필요하고 충분할 때까지 가본다는 느낌인데, 여기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부인데요. 영의 형부인데, 형부가 이거 나신 발가벗은 몸의 영의 몸에서 몽고반점을 발견을 합니다. 몽고반점은 보통 어릴 때 나타났다가 엉덩이 부분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형부는 이 사람이 예술가예요. 뭐 사진작가인지 뭐 비디오 아티스트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뭔가가 안 풀리고 계속 예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잘 못 어울리는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몽고반점을 보고 느닷없이 거기서요, 막 피어나는, 몽고반점 안에서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을 막 보고,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활활 타오르더라. 그리고는 비명처럼 질러댑니다. 바로 이거다. 한강이 그 형부의 그 입을 빌려서 영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요, 그걸 보면서요, 욕망이 배제된 육체, 일체의 곤더더기가 제거된 육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형부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신념이랄지요, 계속해서 나는 가짜 예술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 같은 것요, 신념에 안 맞다는 얘기죠. 이런 이상과 영의 이 군더더기가 제거된 육체, 일체의 군더더기가 제거된 육체가 만나는 거죠. 우연히.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교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속죄하려는 몸과 가짜 거짓 아트에서 진정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고통스러운 형부와 조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형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소설에 따르면 미술인지 비디오 아트인지 아무튼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상품 백화점, 우리 아시죠? 네. 갑자기 다리 무너진 다리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본 우리 인간들이 그 아비규환의 상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재를 해서 뭐 아트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고통스럽다. 왜요?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술을 빙자해서 삶을 자기가 가지고 놀았다, 희화화했다, 써먹었다, 이런 고통입니다. 이 원흉이 뭐냐, 이런 반성이 드는 원흉은 뭐냐면 충분히 미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이 사회에 대해서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존재들이 거기 갇혀서 죽고 다리가 무너지고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충분하게 반성했던가, 충분하게 그 원흉들을 미워했던가? 아니었다, 이런 반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영애나 형부는 각자 다른 관점에서, 아트의 관점에서, 삶의 관점에서, 그러나 동일하게 충분하지 미워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속죄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영의 동의를 얻어서 영의 그 순수한 군더더기에 빠져버린 제거된 완벽한 원시 상태에 그런 몸을 화포로 삼아 마구 꽃에 불꽃을 그려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몽고반에서 피어나는 꽃보리를 구체적으로 영의 나신으로 실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난 뒤에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뛰어내렸다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자기는 만족이 됐는지 모르지만 영예는 여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영예의 속죄는요, 몸의 관점에서 자꾸 풀어보면요, 우리 흔히 소설 기법에서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비유, 환유, 은유, 메타포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몸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거절하고 있다, 이 소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몸은 목적론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인위적인 목적론 자체가 아예 배제된, 그러니까 영의 인격체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촉매제는 됐지만 그 이후로는 몸이 바통을 받아서 몸의 물질성이 기획한, 몸이 알아서 속죄해 나가는데 그 몸이 충분히 속죄했다고 되는 데까지 나아가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예라는 존재, 인간성 자체는요, 이제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물질로만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남죠. 그래서 갈 때까지가 어디까지인데, 그 얘기를 해야 될 판국이네요. 죄송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채식주의를 조금 더 제 나름의 해몽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